2020년 11월 28일 사례로 풀어보는 지분경매 46강입니다. 매일 말씀드리지만요, 지분경매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두 기둥이 소송과 협상인데요. 이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매일같이 연재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지분경매에 관련된 이러한 내용들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례로 풀어보는 지분경매 교재를 통해 가지고요, 계속해 가지고 연재하고 있는데요. 이 46강입니다. 오늘 처음 보시는 분은요, 이 지분경매 유튜브를 처음 보시는 분은요, 앞에 1강서부터 천천히 강의를 따라오시면요, 이 사례로 풀어보는 지분경매에 관련돼서 아주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공부해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120페이지입니다. 여기 사례로 풀어보는 지분경매 120페이지인데요. 공유물에 관련된 이러한 공유물 소송에 관련된 내용들을 계속해서 연재하고 있습니다. 공유물 분할은요, 공유자 간의 협의에 의해서 분할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먼저 소송을 하기 전에,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요, 공유자 간에 협의를 해가지고 그 협의에 의해서 깨져 있을 때, 그때 바로 공유자 전원이 참여하는 이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 겁니다. 분할의 방법은 각 지분에 따른 현물 분할과 대가를 지급하는 가격 분할, 그리고 매각해서 대금을 나누는 갖가지 형태의 분할대로 자유로운 이러한 결정을 해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랬을 때 민법상에서 268조 1항에 있습니다. 그때 법원에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는데, 이때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이 낙찰받은 여러분 같은 이 원고의 입장에 있는 사람만 공유물 분할 청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타 공유자도 할 수가 있는데, 타 공유자의 이 재산상의 형태라든가 또 본인의 조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해야지,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했을 때 본인이 손해를 보는데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는 분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공유물 분할 청구하기 위해서, 또 지분 물건을 낙찰을 하기 위해서는요, 일단은 싸게 낙찰을 받으셔야 됩니다. 보통 우리 실전반에서 하는 물건들은요, 30% 전후에, 그러니까 감정가의 30% 전후에 있는 이러한 지분 물건을 우리가 낙찰받아서 100% 감정가를 목표로 해가지고 이 프로세스를 풀어나가는 지분경매의 투자 방법입니다. 이 경우에 반드시 공유자 전원 모두에게 공동 피고로 하는 이런 청구, 공유물 분할 청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고가 한 명이고요, 이 투자를 한 매각을 받은, 그러니까 경매에서 입찰을 해가지고 성공한 나 원고 투자자가 한 명, 그리고 그 물건에 타공유자가 예를 들어서 3명이 있으면 피고 1, 2, 3, 그래서 피고가 3명이 돼가지고 이 4명이 모두 예를 든 거예요. 바로 공유물을 소송에 전부 임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피고가 3명인데 2명만 임한다든가, 2명한테는 연락이 가는데 1명한테는 끝까지 연락이 안 갔을 때는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다 연락이 취해지고 모두 소송에 참여해야 된다. 이게 필요적, 여기 보시는 것 같죠? 바로 필수적 공동소송입니다. 그래서 법률 용어로요, 공동 피고로 해서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이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공유물 분할은 각 공유자가 공유물 자체를 나누어서 현물 분할하는 게 지난주에도 얘기했고 그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요, 공유물 분할에 제일 우선이 현물 분할이 우선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을 인해서 현저히 그 가액이 줄어들 염려가 있는 경우에 물건의 경매를 명하는 일명 대금 분할을 할 수 있다는 게 민법 269조 2항에 이렇게 바로 수록되어 있는 사항이니까, 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요, 누가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판례도 여기 대법원 판례 2002-45080에 만약 토지의 성질, 위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 가치 등에 비춰
현물 분할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면 현물로 분할하게 될 때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매에 붙여서 경매 대금을 나누는 대금 분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현물 분할이 안 될 때는 바로 대금 분할을 청할 수가 있는 거죠. 무조건 처음부터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하는데 대금 분할부터 이렇게 먼저 청구 취지에 써서 내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 대부분 판사로부터 이러한 그 소명, 성명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44강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대금 분할을 바로 하시게 되면요. 원칙이 바로 현물 분할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명 명령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공유물 분할 청구서는 원고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요. 재량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또 분할을 명할 수 있는 이런 그 소송입니다. 법원은 분할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요. 가장 공정하다고 판단되는 방식의 분할 방법을 재판장인 판사가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유연하고 플렉시블한 이런 소송인데요.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는 현물 분할이 가능한 물건은 현물 분할을 먼저 이렇게 청구하셔야 됩니다. 분할 청구자 지분 한도 안에서 현물 분할하고 분할을 원하지 않는 나머지 공유자는 공유로 남게 되는 형태의 공유물 분할도 허용된다는 것이 지난주에 했던 얘기고요. 또 계속해서 중요 사항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있고요. 토지에 대해서 일부 지분권자 한도 안에서 현물 분할을 하고 나머지 공유자들은 계속해서 지분으로 남는 방법도 있다는 것까지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리고 가격 배상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 공유물 분할에 관련돼서 협의가 안 됐을 때 가격 배상의 방법으로도 나갈 수가 있습니다. 공유 관계의 발생 원인이라든가 지분 비율이라든가 그런 그 분할된 경우에 경제적 가치, 분할 방법 이런 것들을 다 사정을 종합해서 공유물을 피고에게 취득시키는 게 상당하다. 그러니까 원고가 갖고 있는 이 지분을 가격을 배상해가지고 피고가 매입해가는 이런 가격 배상도 명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공유자에게는 그 지분의 가격을 취득시키는 것이 공유자 간의 실질적인 공평을 해치지 않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되 피고로 하여금 다른 공유자에게 그 지분에 해당하는 적당하고 합리적인 가격 배상을 시키는 방법을 하는 것도 현물 분할의 하나로 허용한다는 이런 판례가 있는데요. 이 가격 배상을 하게 되면요. 원고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낙찰받은 가격이라든가 또 감정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가격을 매기게 되는데 대부분이 이상하게 우리가 실전에서는요. 가격 배상이 나오게 되면은 원고가 만족하는 이런 가격의 배상이 나오는 경우가 좀 드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스킬을 또 여러분들이 협상의 스킬을 발휘해서 조정이라든가 또 변론에 가가지고 이 관련해가지고 가격 배상의 또 방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숙지하시고요. 협의에 임하셔야 됩니다. 공유물 분할은 특약이나 법률상 제한이 없는 한 분할을 원하는 공유자가 언제든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언제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에 의해서도 분할이 가능하다는 것은 소를 제기하기 전에 협상을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나누겠다. 가격을 얼마로 정한다는 것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지금 121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법원에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는 경우에 원고가 원하는 방식의 공유물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협상력을 발휘해가지고 판사를 어필한다든가 상대방과 협의를 해나가는 방법이 여러분들이 기술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그 원고가 공유물 분할을 청구해가지고요. 피고가 그 소장에 답변을 하는 게 답변서입니다. 그 다음부터 이루어지는 것들은 대부분이 준비서면인데요. 이 답변서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하나하나 천천히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 같죠? 이 답변서 좀 크게 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씨를 조금 크게 해가지고요. 이 답변서 실질적으로 이 답변서에 보시면요. 공유물 분할 소송에 이 사건 부호는 가 단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고 피고
피고가 왜 23명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피고 3 내지 17의 소송 대리인을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라고 해가지고요. 굉장히 많은 수의 이런 그 피고가 있는 물건을 하는 이런 답변서입니다. 원고의 피고 3 내지 17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그러니까 나머지 이렇게 많은 인원 중에요. 23명 중에 심지어는 약 15명에 관련된 내용이죠. 14명인가요? 이러한 14명에 관련된 이 변호사가 낸 답변서입니다. 원고와 피고 3 내지 17 사이의 소송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그래서 청구 원인에 대한 이런 그 답변까지 지금 나와 있는데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공유물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공유자별로 소유위치가 특정되지 않아 현물로 분할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해서 그 매각대금을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원고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상대 피고 변호사가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반박 답변서입니다. 이 사건 부동산은 이렇게 문중에 6명으로 등기되어 있는데 선대 문중에 이런 7기의 묘가 조성되어 있다. 그런데 이런 6분의 1이 강제 경매로 당해서 원고가 이를 취득하고 바로 이 소에 이르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 2004년도 판례를 여기다가 올려놨는데요.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재판에 의해서 공유물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 분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계속해서 이걸 인용하고 있습니다.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또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이제 완전히 외울 정도가 됐죠. 그 가액이 감소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는 대금 분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공유물 분할에서는 형성의소다. 공유자 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를 통해서 공유의 객체를 단독 소유권의 세상으로 하여 그 객체에 대한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말하므로 법원은 공유물 분할 청구하는 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운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재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될 것이다라는 이러한 판례는 어느 변호사가 쓰더라도 인용할 수밖에 없는 아주 바이블 같은 아주 기초적인 그 내용입니다. 이런 건 뭐 거의 써오게 되는데요. 이건 알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물건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 공유자가 취득하는 토지의 면적이 그 공유지분의 비율과 같도록 하여야 할 것이나 반드시 그런 방법으로 분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분할 대상이 된 공유물의 형상이나 위치, 그 이용 상황이나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않을 때는 이와 재반 사정을 고려해서 경제적 가치가 지분 비율에 상응하는 이 분할을 하는 것도 허용되어야 할 요건이다. 이런 거고요. 공유자 상호 간의 금전으로 경제적 가치에 과부족을 조정하여 분할하는 것도 현물 분할의 한 방법이다. 그래서 가격 배상에 대한 얘기를 좀 하는데요. 오늘 제목과 같이 이 가격 배상 처음 듣는 분들도 있겠지만 공유물 분할의 한 방법으로 바로 가격 배상이 이러한 그 소의 결과로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유자의 전반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당해 공유물을 특정한 자에게 취득시키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고 다른 공유자에게는 그 지분의 이런 그 자격을 취득시키는 것이 공유자 간에 이러한 그 실질적인 공평을 해치지 않는 아주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 공유물 공유자 1인의 단독 소유 또 수인의 공유로 하되 현물을 소유하게 되는 공유자로 하여금 다른 공유자에 대해서 그 지분의 적당하고 합리적인 가격 배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가격 배상에 대해서 타 공유자의 이 법률 대리인인 변호사가 지금 답변서에 가격 배상을 시키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위 대법원의 판례와 동일하게 처리되어야 마땅할 것인 바 6분의 5 지분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위 문중에게
원고에게 적당한 가격 배상을 할 예정으로 그 적정한 가격은 원고가 소유권 취득한 이 부동산 경매 사건에 명시된 감정기재 가격에 의하여 결정하면 족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러한 그 인증문서 청구 촉탁에 의해서 그 금액을 특정하도록 하겠다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감정가보다는 싸게 받아와야 그 이익이 굉장히 증폭되고 확대될 수 있는 거니까요. 감정가보다는 싸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실전반에서는요. 최소 30% 전후의 물건을 취득해가지고 감정가에 매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합니다. 가격 배상과 같은 이런 상대방이 오히려 가격 배상을 하자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대금 분할하는 거 이런 가격 배상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상 이유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하고 가격 배상으로 이렇게 해달라는 내용의 상대 변호사의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126페이지 여기 다음 네 번째 답변서 또 관련해 가지고 이 다른 물건을 얘기하는데요. 오늘의 이 주제는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바로 이러한 그 가격 배상에 관련돼서 결국은 감정가를 갖다가 이러한 그 기준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최대한 저렴하게 낙찰받아서 이런 협상에 임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가장 이렇게 그 실질적으로 소득을 증대시키고 투자에 성공할 수 있는 이러한 그 기반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그 밴드입니다. 지분경매 또 소송 협상에 관련된 밴드인데요. 여러분 여기 밴드 들어오고자 하시는 분은요. 밴드 전체 검색란에서 지분경매라고 찾으셔가지고 실명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우리 12월에 또 1일 특강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2020년 12월 22일 크리스마스 3일 전에요. 4시 반부터 7시 반까지 3시간 동안 1일 특강이 있습니다. 서울 서초동 교대 근처에 강의실에서 있는데요. 문의는 010-3033-9074 5만 원입니다. 우리 홍봉기 사무총장님하고 통화하셔가지고요. 여기 1일 특강 좀 보시고 여기에서 우리가 기본적인 사항 특히 지분 경매를 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어떤 물건을 우리가 그 선택을 하고 초이스를 하는지 지분 경매 소송과 협상 기술에 대해서 일반 이런 유튜브에서 이렇게 공개하지 않는 아주 상당히 실전반에 가까운 이런 그 일일 특강을 합니다. 12월 22일 올해 2020년 마지막 1일 특강이니까요. 홍봉기 사무총장님의 전화 010-3033-9074로 문의하셔가지고요. 여기 마지막 2020년 1일 특강 참석해 주시면 좋겠고요. 금주에 돌아오는 금주 또 2일날 12월 2일 이렇게 매주 수요일날 실전반 과정이 있습니다. 6개월 과정이고요. 수시로 등록을 해서 들어와서 공부를 하시는데 아주 특수 물건 중에 특수 물건만을 우리가 다룹니다. 우리 이 본 학원은요, 지분 경매만 특화해서 공부하는 그 전문 지분 경매 학원인데요. 여러분들 또 마찬가지로 홍봉기 사무총장님 전화를 통해 가지고 이 6개월 교육비가 4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 서초동에 있는 교대역 13번 출구 이 교육 장소에서 6개월간 오프라인으로도 하고요. 지방에 계셔서 여기 서울 서초동에 학원에 와서 직접적으로 오프라인 강의를 들을 수 없는 분들은요. 온라인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공부 방법이 있으니까 010-3033-9074 홍봉기 사무총장님하고 문의하셔가지고요. 등록해서 오시면 되고요. 이 교과의 그 진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등록이 가능하니까 6개월 과정 수요일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노하우 중에 노하우를 배워가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점점 이제 12월에 들어가면서 오늘 아침에는 영하권까지 이런 날씨가 아주 추워졌습니다. 굉장히 그 겨울에 깊이 이제 들어가는 초겨울인데요. 건강에 유의하시고 내일 또 일요일은 우리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